간의 모두 발언이겠습니다. 네, 중앙합동 피해자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지원관입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아울러 피해자분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가족 피해자분들과 총 3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사망자 신원 확인 결과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관계기관 합동 감식에는 유가족 대표 2분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32개 기관 50여 명이 중앙합동 피해자 지원센터를 가동해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회복 및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8건의 상담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소방과 경찰이 수색과 그리고 사망자 신원학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소방서장 남두입니다. 우선 어제 브리핑 이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자체 점검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내용과 좀 사실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좀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체 점검은 건물주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체 점검이라는 것은 건물주가 전문 소방 인력과 장비를 가진 소방건설에서 신고된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해당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점검물을 소방서에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장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연 2회에 의무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 추가 수색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 수색을 할 계획인데요. 오늘 추가 정밀 수색 과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되어서 수습을 해서 조만간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송 후에 국가서에서 국가주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경찰청 형사과장 유동하입니다. 먼저 국가수 통보 신원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구 중에 13구가 신원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구는 탄화 정도가 심해 DNA 검출이 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한 분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정밀 감정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방금 소방에서 발표한 금일 추가 발견된 시신 일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감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신 인도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말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신 인도는 12번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인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지금 DNA가 나오지 않았고 가장 최후적으로 발견된 시신 2구는 추가 감정이 종합적으로 끝나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기자분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호명하면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까만 상의 입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뉴스 토마토의 박진석 기자라고 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유족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유족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중도일보 김지윤 기자님. 네, 오늘 추가로 발견된 시신 한 구는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입원 치료 중인 환자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증 환자분들도 계시다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싶고 또 혹시 그 구조자분들 중에 골절로 치료 중이신 분들은 총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발견 위치는 마지막에 발견되신 그 부분에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발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장님 대전시 체육관광국장 최동규입니다. 부상자분들은 총 28분이시고요. 그 중에 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분이 어제까지 4분이셨다가 오늘 한 분은 좀 상태가 호전이 되셔서 일반병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조사 중에 한 분이 골절로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오영재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기자님. 네. YTN 김민성입니다. 저기 신원 확인된 경우에 그리고 장례 절차 논의 진행하는지 그래서 장례 절차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어제하고 달라진 유가족 측 요청 사항, 지원 사항이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인도된 12분에 대해서 장례를 바로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좀 경우가 여러 가지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례 비용과 장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장례비는 대전시에서 지급 보증을 해서 추후 정산을 하더라도 장례 치르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드렸고 유가족들께서도 이해를 다 하셨습니다. 네, 성용희 기자님. 경찰 지금 업체 대표하고 임직원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압수수색 범위하고요, 장소하고 입건된 사람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원 확인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준비해왔고 아침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언론에 통지를 드렸을 겁니다. 문자 풀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은 없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앞으로 소방 쪽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유사 사업장 안전점검 같은 재발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 중이신지 아니면 준비 중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님. 저 연합뉴스 김소연 기자인데요. 그 안전공업 전 재직 직원분들 가운데 그 전에도 뭐 소규모 화재가 많이 났었다 이런 진술이 많이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소방 쪽에서 관련해서 최근 출동 기록이나 이런 거 좀 확보하고 계신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최근 5년 동안에 한 3건 정도 있었던 거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셨습니다. 직접 뭐 언제 어떤 화재였는지 네, 그거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과거에 어떤 이제 한 건수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나머지는 아까 질문 드렸는데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유가족들 어제 오늘 좀 이렇게 나온 것들 중에서 지원 내용 달라진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5층에 그 대회실에 중앙합동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32기기가 50여 명이 나와서 지금 상담을 받고 민원 접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아까 질문 주신 장례 절차라든지 산재 그리고 보험금 그리고 병원비 그리고 병원 이송 문제 그리고 심리회복 치료 그리고 자녀 돌봄 이런 문제들 다양한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처리 중인 것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뉴시스 최영민 기자님. 예, 뉴시스 최영민입니다. 좀 혼돈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한 명 추가 시신 발견하셨다고 그런 추가 시신 발견 때문에 좀 그런 건데요. 그럼 그 사망자를 저희가 15명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시신이 발견된 게 아니고요.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거고 사실은 발견된 장소가 이번에 DNA 검정 안 나온 한 분하고 그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 주변에서 시신 일부가 오늘 발견되기 때문에 뭐 그분들로 추정이 되지만 감정 결과 후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충정 천지아 기자님. 네, 굿모닝 충청 천지아입니다. 저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을 하신 걸로 왔는데 오늘 그 최초 그 발화 지점을 어디로 추정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그 발화 그 화재가 커진 이유가 그 절상 위에 찌든 기름때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합동 감식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이 좀 곤란한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최혜린 기자입니다. 아까 주관 관련해서 말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오늘 발견된 게 이렇게 주검 전체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어떤 주검의 일부가 발견이 됐는데 지금 신원 확인이 너무 탄화돼서 안 된 분도 계셔서 그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이 추가로 계셨던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5명일 수도 있고 이후에 15명이 될 수도 있고 14명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5명은 아니고요. 14명인데 지금 뭐 한 명 더 추가할 이유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분이 한 명 더 추가됐다 이런 거보다는 주검의 일부가 네. 추가로 발견됐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희생자 중에 그 2층 휴게실 아래 1층 그 소방이랑 저기 대동부 나오셨나요? 네. 네. 그 1층 화장실에서 발견된 분이 있다. 그 두 번째 발견된 분이었나요? 세 번째 세 번째 발견된 11번째. 네,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구조를 보면 그 2층에서 계단실 옆으로 출구가 있었고 확인한 바로는 그 1층 계단실로 들어가는 그 출구 바로 근처 앞쪽이나 옆쪽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계도로 봤을 때는 아마 거기서 발견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맞나요? 저희가 발견한 거는 1층 화장실에서 발견한 화장실 거예요. 안에서 예, 그렇게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 화장실 바로 앞에 그 출입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유로 탈출을 못 하셨는지는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보기로는 출입구 그 있는 그게 무너지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그 구조체가 출입구로 거의 출입이 어렵게 막고 있는 것 같았는데 현장 상황이 그게 맞았는지. 그거는 저 지금 감식 중이니까 그게 맞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층까지 내려오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앞에서 지금은 뭐 그분이 1층 근무자인지 2층 근무자인지 3층 근무자인지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아니요, 근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출입구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그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된 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정 출입구로 화장실 나오지 못하시고 화장실이 맞습니다. 탈출을 못하시고 화장실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건 맞고요, 1층에. 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실까요? 네, MBC 김성국 기자님. 네, MBC 김성국 기자인데요. 그 소방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자체 점검은 이제 소방을 점검하는 전문 업체가
점검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업체가 그럼 저희가 뭐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점검하는 내용들이 그냥 형식상에 머물렀던 건 아닌 건지 뭐 조사가 좀 진행 중인가요? 그거는 이제 수사를 경찰에서 할 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방 전문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관리사라는 저희 전문 자격을 갖추신 분이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를 가지고 그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현직 직원들이 사실은 그 소방 시설에 대해서 되게 좀 불만도 많았고 기름때가 이제 공정에 되게 자욱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소방 점검 전문 업체가 사실은 거의 모든 직원들이 막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붙잡아내는 그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럼 그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는 공개가 가능한가요?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저기 벽면에 계신 예, 국민일보 전희진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에서 좀 이어지는 건데요. 그 소방 시설 자체 점검이라는 설비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 위주해서는 그 시설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 점검 항목에 이게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사면 찌꺼기 아니면 유증기, 환풍기 운영 상태 이런 것들은 그 점검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이건 어쨌든 항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항목 자체가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게 그 점검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김민성 기자님. 그 소방 전문 업체라는 게 결국에 과거에 소방관으로 근무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관리사라는 별도의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따신 분들 업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자격을 따시는 분들이 전직 소방관분들이 아니신가요? 그리고 그 업체 직원분들이 소방관이셨던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한겨레 정인성 기자님. 네, 저도 앞선 질문이랑 좀 연관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안전진단 그 전문 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구조인 건지 그거는 뭐 그게 궁금하고요. 수사를 해봐서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 소방법에서도 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 포털 지도 서비스의 로드뷰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지난해 그 본관 사무공간 2층이 불법 증축된 사실이 발견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2층이 2008년 로드뷰 그 사진에도 똑같이 지금이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최소 17년 이상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해온 거면 그게 왜 그동안 그냥 방치됐던 건지가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건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요. 수사 결과를 살펴보죠. 네, 포켓뉴스 명정하고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DJ 미우진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이 소방 전문 업체에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 항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수사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지금 그 업체만 특별히 다른 항목이 있는 게 아닐 텐데. 아니 제가 그 실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집진기나 유증기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하는지는 제가 세세하게 알지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 집진기나 유증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제 항목이 뭔지를 말씀해달라는 건데 그걸 말씀 못 해주시면 뭐하러 나와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하고 못하고 있다는 숙지해서 알려주세요. 그거는 저희 홍보팀에 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방 전문 업체가 할 수 있는 그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소방 전문 그 가가 산에 작은 업장 같은 경우는 산에 그냥 상주하고 있거나 산에 누구를 임명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규모 이상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 한정되거나 그 자체 점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타 업체가 하는 건데 자체 점검이라는 게 그거는 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소방 시설 점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그
소방청하고 일대 협의를 해서 빨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받겠습니다. 한겨레 최예린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아까 또 이어지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물론 유가족분들한테 설명해야 한 다음에 답변을 주실 부분이 있고 최소한도로 또 저희한테 말해주실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전제로 너무 얘기를 안 해주시면 합동 브리핑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 그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까 로드뷰 얘기를 여쭤봤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 그 중축된 형태랑 똑같은 형태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카카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최소 17년 이상 무허가로 지어진 상태로 누구도 모른 채로 만약에 대덕분을 몰랐다고 하니까 소방도 몰랐고 그렇게 운영이 무허가 상태로 됐다는 건데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다시 대덕구에서 대덕구 어디서 오셨어요? 대덕구에서 중축 허가를 과태료 먹이시고 다시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언제 중축했다고 업체에서 얘기하나요? 업체에서는 원래는 언제?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은요 다른 건물이에요. 그 옆에 동 지금 덜탄 부분에 있는 그 건물이고요. 본관동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본관동 건물을 갔더니 그 본관동을 확인하니까 저도 확인을 했는데 본관에서 불이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서 발견이 됐고 옆에 그 원래는 1층으로 지어졌다가 그 사무동이랑 공장동이랑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 적발된 상황은 사무동을 무허가로 신고하지 않고 2층으로 증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서 그게 적발이 돼서 이행 강제금을 하시고 추후로 작년 8월에 그 증축 허가를 사후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적발하셔서 그러니까 민원 들어와서 적발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로드뷰 상으로는 2008년도로 오늘 가서 확인한 그 구조랑 똑같이 증축된 2층으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업체는 당시에 적발할 당시에 무허가로 지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확인하셨을 거예요. 대덕구에서 언제 했는지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하고 소방에서 지금 아니 경찰하고 상관이 없는 게 작년에 증축해서 행정처리 완료하신 거잖아요. 그 지금 양쪽에 그 건물이 이쪽에 지금 덜탄 부분이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덜탄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덜탄 부분. 예, 덜탄 부분에 대해서 본 수사랑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거는 강제기행금 그 부과가 된 그 건물. 알고는 있는데 당시에 적발하셔서 강제이행금 물리시고 중축허가를 8월에 새로 나중에 하셨잖아요. 그 시점에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행정처분을 하시려면 업체에서 조사하셨을 때 실제로 그거를 증축한 시점이 언제라고 말했냐고.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그거를 확인해서 예. 대덕구 다음 브리핑 때. 네. 확인해서 기자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나온 하나만 질문 말씀드릴게요. 그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체 하셨다고 하고 그거를 대덕 소방서에서 받으셨잖아요. 그 점검표. 그 점검표가 그럼 소방서에 있잖아요. 모두 지금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그냥 그 법에 보면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사항만 공유하겠다는 거니까 그 점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결과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책임자들이 여기 나와서 합동 브리핑을 하실 거면 여기서 지금 수사 상황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수사 상황이라서 대답을 못 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물어보고서 답변을 받을 게 너무 빡해지거든요. 다음번부터는 적어도 최소한도로 그렇게는 답변하지 않으셨으면